일부 서랍 속의 은회색 상자. 그날 아침 겨울 햇살이 얇은 창문으로 스며들어 바닥에 옅은 노란색을 퍼뜨렸습니다. 현관의 문은 대부분 녹아서 창틀을 따라 긴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포구 아파트 단지 4층의 낡은 임대방. 민주는 어머니의 옷장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그의 손은 약간 떨렸다. 그 방에는 아직도 익숙한 향기가 났다. 생강차 냄새, 어머니가 쓰시던 마사지 오일 냄새, 그리고 외출할 때 항상 두르셨던 모직 스카프의 희미한 냄새. 민주는 아직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한 달 남짓 전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놀라게 할까 두려워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그의 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그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시, 일어나서 뭐 좀 먹어. 엄마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주셨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그녀는 욕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엄마의 오래된 수건을 가져다가 얼굴에 댔다. 그 향기는 마치 옛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듯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가던 시절, 한 접시만 먹었지만 눈물과 미소로 가득했던 식사. 그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가 결코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결코 이름을 알지 못했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했던 단 하나의 대답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대시 아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함께할 운명이 아니야. 그는 어머니가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화가 났다. 하지만 그는 자라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불필요한 혈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숨기려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민준이의 생일이에요. 그는 27살이에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머니는 미역국을 끓이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문을 통해 속삭이는 축하 인사는 없을 것입니다. 낡은 옷장과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엄마가 간직해둔 스카프를 정리하려고 맨날의 서랍을 열었다. 그의 손이 딱딱한 무언가에 닿았다. 그것은 오래된 리본으로 묶인 작은 은회색 상자였습니다. 밖에 텍스트는 상자 위에는 익숙한 필체로 쓰여진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아. 만약 어느 날 제가 더 이상 여기에 없다면 당신의 생일에 이 상자를 열어주세요. 민주는 깜짝 놀랐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는 마치 어머니의 손을 다시 만지듯 종이를 쓰다듬었다. 고통이 모든 손가락, 모든 혈관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대시 엄마. 알았어? 민주는 침대 옆에 앉아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3페이지 분량의 편지가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또한 사용가는 작은 노트북, 보라색 표지, 가장자리가 달아있음. 200만원, 약 3,500만 동, 은행 송금 전표. 오래된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 그의 어머니와 신생아를 품은 미소 띤 남자가 있었습니다. 민준이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아들 민준에게.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당신이 언제 이 편지를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몇 년 더 걸릴 거예요. 아마도 엄마가 이 세상에 없을 때 당신이 깊이 잠들어 있던 어느 겨울밤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당시 나는 창가에 앉아 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어느 날 더 이상 당신 곁에 있을 수 없게 된다면 제가 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 일은 당신에게 선물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숨겨왔던 기억의 일부였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아버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조용해요. 왜냐하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에 대한 고통을 겪지 않고 자란다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남자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는 멈췄다.
그의 심장은 마치 누군가가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상자 속에 사진을 올려다보았다. 그 사진 속에는 아이를 안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당신은 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그 눈은 뭔가 그와 너무 닮았다. 사진 속 남자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의 이름은 한재혁이에요. 매우 사랑하는 어머니. 하지만 떠나야 했을 때 상심한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겨우 23살이었고 서울역 근처의 작은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사진학과의 고학년 학생입니다. 그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공장에 왔고 그의 미소를 처음 본 순간 나는 그것을 결코 잊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봄에 만났어요. 그리고 그 겨울은 어머니가 나를 임신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조부모님은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교육도 받지 못하고 계급도 없는 고용된 일꾼인 그녀를 그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노력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엄마는 그를 너무 가혹한 삶의 심연으로 끌어내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엄마는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27년 동안 혼자서 엄마, 아빠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냥 편지를 손에 쥐어보세요. 그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지금 내가 전혀 몰랐던 모든 것이 괴로운 일로 느껴집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지 아래에는 마지막 줄이 하나 있습니다. 민준아, 내가 너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은 사진도 아니고 공책도 마침표. 하지만 이는 귀하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아버지를 찾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머니와 자식의 기억이 가장 완벽한 죄로 예전처럼 계속 살아갈 것입니까? 엄마. 이후 오래된 일기장 페이지. 희미한 늦은 오후 햇살이 커튼을 통해 들어와 방을 따뜻한 노란색으로 물들였다. 민주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가장자리가 다른 보라색 노트에 붙어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편지 옆에 놓아둔 물건이었다. 그는 첫 페이지를 넘겼는데 그의 손이 약간 떨렸다. 첫 번째 페이지는 깔끔한 필체로 쓰여 있고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입니다. 1996년 9월 5일. 오늘 민준이가 1살이 되었어요. 엄마는 내 귀가 자주 차가워지기 때문에 빨간색 모진 모자를 사주셨어요. 엄마가 내 머리에 그것을 써보시자 나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의 아빠가 그 미소를 본다면 분명 기뻐서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민주는 멈췄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1살이 되었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지만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그의 생일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과 떡 한 조각만 먹어도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시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낳았어요.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일기 항목은 길지는 않지만 규칙적으로 이어진다. 별표 2학년이 3월 12일. 민준이는 오늘 1학년에 가요. 당신은 정말 용감하네요. 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수업에 들어오시다니요. 하지만 돌아와서 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반에 아빠랑 엄마 둘 다 있는 친구가 있어요. 엄마, 저는 아빠가 있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저에게는 어머니가 계시고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냥 그 사람은 머물 수 없을 뿐이에요. 오늘 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난 알아요. 당신이 지금 내가 강한 유일한 이유라는 마침표 별표. 민준이가 웃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순간도 있었다. 2008년 11월 2일. 민주는 비디오 게임을 하기 위해 학교를 빠졌다. 어머니는 두려움에 떨면서 시장 전체를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았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는 나를 꾸짖지 않았다.
엄마는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몇 시간씩 살게 하지 마. 내게는 당신밖에 없어요. 노트북은 일기장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조용한 사랑의 여정이며 어머니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걱정이며 싱글맘이 겪었지만 아이가 평화롭게 자랄 수 있도록 숨겨왔던 모든 것에 대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줄 한 단어가 민준의 마음을 감싸는 듯했다. 마지막 페이지. 이 책은 끝으로 갈수록 얇아진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날짜가 없고 메시지만 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이 책을 펴보면 어쩌면 엄마는 더 이상 내 곁에 없을지도 몰라. 엄마가 일찍 말해주지 않아서 탓하지 마세요. 엄마는 당신이 어른들의 원망이나 슬픔 속에서 살지 않고 자라기를 바랄 뿐입니다. 원하시면 아버지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를 용서해주세요. 그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질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민주는 눈을 감았고 그의 입술은 살짝 떨렸다. 그는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날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억이고 사랑이며 당신에게는 마지막 선택이에요. 성숙한 마음으로 혼자 걸어갈 수 있도록요. 결정. 그날 저녁 민주는 컴퓨터를 켜서 한재혁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결과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검색한 후 그는 사진 블로그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반포대교 옆에 서서 빈티지 필름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남자 사진이었습니다. 그 프로필은 틀림없군요. 그 사람은 당신의 아버지예요. 게시물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메모가 있습니다. 한재혁은 전직 사진작가로 현재 경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20년 넘게 카메라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주 서울에서 기차로 4시간. 평화로운 고대 도시, 그가 한 번도 발을 디딘 적이 없는 곳. 하지만 어쩌면 그곳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늘 찾아 헤매던 그의 살과 피의 일부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어머니의 사진틀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대시 엄마, 저 갈게요. 3부 경주행 기차. 다음날 민주는 서울역에서 경주까지 이른 기차를 탔다. 태양은 아직 약했고 지붕 위의 안개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짐은 작은 배낭 하나뿐이었는데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 오래된 공책, 그가 갓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경주는 조용한 아침으로 그를 맞이했다. 신선한 공기, 낮은 비와 지붕과 입기 낀 돌담이 있는 오래된 거리. 민주는 심호흡을 했다. 마치 다른 세상, 다른 시대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느려지고 사람들이 현실보다는 기억에 가깝게 살아가는 곳이었다. 그는 한재혁이 자주 찾았다는 옛 블로그 게시물이 있는 추억이라는 작고 오래된 카페의 주소를 따라갔다. 그는 그 사람이 아직 여기 살아있는지 혹은 그에 대해 뭔가 기억나는 게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만약 그가 가지 않는다면 결코 답을 얻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운명적인 만남. 메모리즈 레스토랑은 큰 살구나무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하얀 꽃잎이 바람에 펄럭입니다. 민준이 들어섰을 때 그가 처음 들은 소리는 오래된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재즈 음악과 소나무 나무 냄새와 섞인 볶은 커피의 향긋한 냄새였다. 가게 구석 정원을 향한 창문 옆에는 50세가 넘은 회색 머리에 마른 체형의 남자가 앉아 있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손에는 오래된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물었을 때 가게 주인은 그에게 속삭였다. 대신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한재혁 선생님, 매일 와서 같은 자리에 앉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책만 읽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다. 대시 안녕하세요. 선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당신은
한재혁이 맞죠? 그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흐릿해진 깊은 눈이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인식되지 않은. 예, 저는 한이에요. 무슨 일이야, 젊은이? 민주는 가방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고 천천히 자신에게로 밀어냈다. 대시 이건 제가 1살 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진 속에 나를 안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마치 재즈 음악이 멈춘 듯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씨는 사진을 응시하다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손은 약간 떨렸고 그의 눈은 눈물로 반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시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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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표. 영숙이의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시 그녀는 나의 어머니예요. 그녀는 47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 생일에 그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받았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적힌 편지였죠. 한 씨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어깨가 떨린다. 놀라서가 아니라 후회해서입니다. 20년 이상 묻어두었던 기억의 일부가 이제 그의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났다. 대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저는 틀렸어요. 나는 겁쟁이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를 보호할 만큼 용기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심장은 조각조각 부서지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아직도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유, 설명, 아니면 그저 포옹이라도. 아버지의 과거. 대시 저의 어머니는 제가 아는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보호했고 나는 침묵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사라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좋지 않아요. 그의 부모님은 저를 강제로 해외 유학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숙이 아이를 포기하면 그녀를 불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거절했다. 그리고 저는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집에 수십 통의 편지를 썼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이사를 하고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는 떨렸다. 대시 아버지라고 부르길 기대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사과하고 싶어요. 당신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용서.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어머니를 상처 입힌 남자, 하지만 또한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 남자, 그리고 그를 이 세상에 데려온 남자를. 잠시 후 그는 사진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대시 우리 엄마는 오래전에 당신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살기를 바랐어요. 저는 용서할 준비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사부, 마지막 선물. 회의가 끝난 지 3일 후에도 민주는 여전히 경주에 있었다. 그는 일이나 공부 때문에 서둘러 서울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속도를 늦추고 숨쉬고 귀 기울이고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와 한씨, 그의 아버지는 그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눈 하얀 살구나무가 늘어선 거리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순간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매우 오래되고 매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매우 가까운 것이 있습니다. 민주는 사랑이 항상 애착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때로는 이해와 용서로 시작됩니다. 남겨진 선물. 넷째 날 오후, 민준이 경주를 떠나 서울로 돌아가기 전 한 선생님은 그에게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다. 그 안에는 그가 어머니를 떠나 있던 동안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들어있었는데 그중 한 통도 아직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대시 알아요. 당신 어머니는 침묵을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글을 쓴다. 우리 사이의 마지막 실타래를 끊기 위해서. 나는 읽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만약 당신이 그것을 간직한다면 당신은 당신 어머니의 기억의 일부 즉 한때 내가 속해 있었던 일부를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는 상자를 꼭 껴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젠가 자신이 충분히 침착해지면 마음을 열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과거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그의 어머니가 평생 이 남자를 사랑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품. 마포구의 작은 방으로 돌아온 민주는 어머니의 주모 사진 액자 옆에 상자를 놓았다. 그는 향을 피우고 그녀가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놓고 가볍게 미소 지었다. 엄마, 나는 그를 만났다. 아직은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이해합니다. 어머니가 왜 미워하지 않기로 선택했는지 이해하세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남긴 선물은 대신 편지도 아니고 사진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실에 직면하는 용기예요.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만큼 큰 마음. 1년 마침표. 경주 3월. 현관에 하얀 매화 꽃이 피어 있습니다. 민준이 돌아온다. 이번에는 옛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쓰던 필름 카메라를 모두 복원해 두었던 옛 사진관을 다시 연 새아버지 한씨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두 사람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열린 작은 사진 전시회에 나란히 섰습니다. 가운데에 걸려있는 첫 번째 사진은 민준이 보라색 노트를 들고 어머니의 무덤 앞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 마지막 생일 선물 그리고 또 다른 봄의 시작. 마지막으로 민주는 나중에 어머니의 숨소리처럼 느린 목소리로 손자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일마다 향을 피울 때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대시 엄마, 그 애의 마침표. 열어봤습니다. 나는 살았고 용서했고 계속 나아갔어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요.